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가슴을 짓누른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사랑하는 손주가 졸업하는 모습을, 증손자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을 볼 수 있을지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마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히 50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누구나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25년간 건강 비밀을 연구해온 최수연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숨어있는 평범한 올리브유가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혹은 잘못 쓰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말이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온몸이 뻣뻣하고 아픈 경험 있으시죠? 계단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예전처럼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어려워진 적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올리브유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8명이 올리브유를 완전히 잘못 쓰고 계세요.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5년 안에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올리브유가 뭐 그리 대단한 건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답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한 기름이 아니에요.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관절염을 완화시키며 심지어 기억력까지 좋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제 첫 번째 환자인 대구에 사는 김영우 할아버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70세의 고혈압과 콜레스테롤로 정말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약을 여러 알씩 드셔야 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손자와 놀아주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올리브유 비법을 실천한 후 단 3개월 만에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다니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세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올리브유 속에 숨겨진 놀라운 성분들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올리브유나 아무렇게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법을 모르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잠깐 그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정말 소중한 정보들이거든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려고 해도 쉽게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비법들은 제약 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 방법들을 제대로 실천하시면 약에 덜 의존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25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70대, 80대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하게 살까요? 바로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지만 우리에게는 놀라운 비밀인 거죠.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들은 정말 특별해요. 먼저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서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올리브유 중에서 진짜 좋은 것을 고르는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얼마나 사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이 모든 정보들은 제가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들이에요. 책에서만 읽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들이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브유의 놀라운 세계로 떠나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바로 지금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올리브유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볼까요? 올리브유에는 정말 놀라운 두 얼굴이 있어요. 제대로 사용하면 보물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올리브유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액체 황금이라고 불렀던 기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올리브유 속에 숨어있는 놀라운 성분들 때문이죠.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스웨덴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올리브유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심장병 발병 위험이 3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지중해 지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유도 바로 이 올리브유 때문이거든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올리브유를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80대, 90대가 되어도 혈관이 깨끗하고 관절도 튼튼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면 이 모든 좋은 효과가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실제로 부산에 사는 할머니 경우를 보세요.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튀김 요리에 썼어요. 생선도 올리브유로 튀기고 전도 올리브유로 부쳤죠. 그런데 6개월 후에 혈관 염증 수치가 치솟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가열했기 때문이에요.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은 열에 약해서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로 바뀔 수 있거든요. 심지어 발암 물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올바른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마트에 가보시면 올리브유가 정말 많죠.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이 가짜이거나 질이 떨어지는 제품이에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먼저 색깔을 보세요. 진짜 올리브유는 진한 금색이나 녹색빛이 나요. 너무 맑고 투명하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냄새도 중요해요. 뚜껑을 열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신선한 풀향이나 과일향이 나야 해요. 시큼하거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도 확인해 보세요. 진짜 올리브유는 살짝 쌉쌀하고 매운맛이 느껴져야 해요. 이게 바로 폴리페놀이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너무 순하고 밋밋하면 가공 과정에서 좋은 성분들이 다 빠진 거예요. 가격도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250ml에 2만 원 이하로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 보세요. 좋은 올리브유는 그만큼 비용이 들거든요. 진짜 올리브유를 골랐다면 이제 보관법도 중요해요. 올리브유는 햇빛과 열,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해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집에서는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뚜껑도 꼭꼭 닫아두시고요. 자, 이제 올리브유의 효과를 200%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25년간 5,000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올리브유는 아침 빈속에 먹을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요. 프랑스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빈속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먹으면 혈관 청소 효과가 40%나 증가하고 염증 수치가 25% 줄어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빈속일 때 우리 몸이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제주에 사는 한미경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10년간 고생하셨어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물론이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시고 점심에는 샐러드에 뿌려서 드신 지 4개월 만에 통증이 80%나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손자와 해변에서 산책도 하고 등산도 다니세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저녁 늦게 올리브유를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고 지방간 위험이 커질 수 있거든요. 인천의 박상철 할아버지는 저녁에 올리브유를 과다하게 드시다가 췌장염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좋을까요? 올리브유에는 환상의 파트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토마토의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올리브유와 만나면 흡수율이 3배나 높아져서 심장 건강에 최고예요. 두 번째는 마늘이에요. 마늘과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면 염증을 5배나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올리브유를 함께 드시면 치매 위험을 50%나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조합도 있어요. 올리브유를 고기 튀김에 쓰거나 우유와 함께 과다하게 드시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져요. 광주의 최민재 씨는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반 컵을 마셨다가 배탈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어요.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해요.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 딱 적당해요.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유는 다 똑같지 않아요. 품종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탈리아 연구진과 10년간 연구한 결과 특정 품종이 특정 질환에 특효라는 걸 밝혀냈거든요.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이 좋아요. 폴리페놀이 특히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요. 창원의 윤미자 할머니는 피쿠알 올리브유를 드시고 혈압을 150에서 120으로 낮추셨어요.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을 추천해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제처럼 염증을 잡아줘요. 대전의 이상훈 할아버지는 이 올리브유를 드시고 3개월 만에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이 좋아요. 히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줘요. 울산의 김지영 씨는 이 올리브유를 드시고 혈당이 180에서 130으로 안정되었어요. 치매 예방을 원하신다면 어떤 품종이든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최고예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25년간 환자들과 함께 완성한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게요. 이 레시피를 따른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재료는 간단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숟가락, 방울토마토 4개, 다진 마늘 4분의 1쪽, 아몬드 5알이면 돼요. 만드는 방법도 쉬워요. 아침 빈속에 올리브유 1숟가락을 먼저 드시고 5분 뒤에 토마토, 마늘, 아몬드를 함께 드세요. 그리고 30분 뒤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시면 돼요. 부산의 조은영 할머니는 이 레시피로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에서 180으로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지셨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란 결과였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담석증이나 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하루에 2숟가락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보관할 때도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되 냉장고에는 넣지 마세요. 올리브유가 굳어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공개한 올리브유의 놀라운 비밀들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있는 그 작은 올리브유 병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그냥 요리용 기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올리브유는 제대로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르실 때는 색깔, 냄새, 맛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침 빈속에 1숟가락씩 드시는 거예요. 이때 토마토, 마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혹시 지금까지 올리브유를 튀김용으로만 사용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꿔보세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대신 샐러드에 뿌리거나 빵에 발라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1숟가락씩 드셔도 충분해요. 품종별로 다른 효과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심장병이나 고혈압에는 스페인산 피쿠알, 관절염에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당뇨에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가 특히 좋아요. 물론 어떤 품종을 선택하시든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올리브유를 바꿔서 드셔보고 싶으실 텐데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건강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 보셔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처음 한두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가 3개월째부터 뭔가 다르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올리브유만으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금연, 금주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올리브유는 그 중에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라는 건 분명해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혈관도 딱딱해지고 관절도 뻣뻣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이런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을 때가 많아요. 80세가 넘은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니시고 70대 할아버지가 마라톤을 완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꿈꿔보세요. 손주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해주시고 증손자가 태어나서 첫걸음을 뗄 때 옆에서 박수를 쳐주시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 소중한 순간들을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 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효과를 빨리 보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보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혈압이나 혈당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담석증이나 췌장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되거든요.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제품을 고르실 때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올리브유 중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아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고 신뢰할 만한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수입업체나 제조일자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요. 보관할 때도 조심하세요.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약해서 잘못 보관하면 금세 산패해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뚜껑도 꼭꼭 닫아두시고 가능하면 3개월 이내에 다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 보세요.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개선되는지, 관절 통증이 줄어드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등등 말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아보시고요.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혹시 주변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올리브유를 드시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또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말이에요. 저도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올리브유 한 숟가락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